안녕하세요, 허우철입니다. 대학별로 2025학년도에 전공자율 선택제로 모집하는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 및 학부모께서 과연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하면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고 전공을 선택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한 대학생분들을 모셨습니다. 학생분들의 생생한 실제 경험담을 통해 전공 자율 선택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후크마 교양대학으로 입학해서 현재는 경영학부 2학년인 김소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GLS 학부에 재학 중인 이사학번 손정효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현재 영상이랑 문화 컨텐츠 창업 학생설계 융합 전공하고 있는 19학번 주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사학번 한도윤입니다. 네, 이제 학생분들의 솔직한 경험담을 통해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대학생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학 학부로 입학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는 대학을 진학할 때 특별히 원하는 전공이나 학과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전공 수업을 들어보지 않고서는 알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학년 때 전공 탐색을 한 후에 2학년 때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후크마 교양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보다는 자신의 성적 혹은 대학 이름에 맞추어 대학을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저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들을 탐색해보고 싶어 한동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기 전공이나 진로를 생각하기보다 결국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는 입시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신의 적성이랑 진로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대학교 가서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하게 무슨 전공을 선택할지 잘 결정을 하지 못했었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 학문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례로 제가 생각 중인 것 중에 경영학과 공학을 동시에 공부하면서 이 둘을 융합시키는 직업을 찾아나가는 것도 생각 중인데, 이걸 하려면은 저는 자율전공학부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네 분 모두 대학에 진학할 때 전공 선택에서 좀 고민이 많으셨고, 대학에 가서 또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셔서 공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실제 대학 생활에 대한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에 각 입학하신 두 학생분께 질문 드릴게요. 아직 전공을 선택하시기 전인데 어떤 수업을 주로 듣고 계신가요? 또 어떻게 전공을 탐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학에 관심이 있어서 공학 기초 관련 과목들을 좀 수강 중에 있는데, 이 외에도 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 등의 대책을 다룬 사회과 관련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는 인문학이나 철학 같은 그런 기초 수양 과목들도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는 전공 설계라는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 전공 설계라는 과목에서는 다양한 섹터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섹터에 진출하신 선배님들의 강연이나 의견 같은 걸 들으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수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들을 통해서 제 전공을 조금 더 잘 찾아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창업에 관심이 많아서 주로 창업 관련된 수업들을 듣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인문계열을 공부를 했어갖고 관련 수업들을 들으려고 하다가 적성을 찾다 보니 현재는 지금 자연과학 계열의 수업들도 조금씩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 내에는 팀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교수님 한 분을 필두로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소통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선배님 혹은 교수님들에게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상담이나 조언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탐색 과정을 거쳐서 현재 전공을 선택하신 두 선배님들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공을 어떻게 선택하신지 그 경로와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학년 때 되게 다양한 전공을 경험해보고 최종적으로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대학에 입학한 직후에는 사회학이나 심리학 같은 사회계열 쪽이 흥미가 생겨가지고 그쪽만 들을까 하다가 폭넓은 전공 탐색을 해보기 위해서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언어학, 법학, 코딩 등 다양한 수업을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을 가리지 않고 들어보고 생각해보니 의외로 경영학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게 더 경영학과 적성에 잘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 전에 법학부의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자율전공을 선택하고 예비전공으로 이제 법학부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앉아서 하는 공부고
뭔가 막상 제 적성과 그 흥미에는 되게 따라주지 않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전공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었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영상 촬영에 대한 경험을 어떤 한 행사에서 겪게 되었는데요. 촬영을 하고 또 이 촬영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경험들이 저한테 아주 소중하게 다가왔고, 전공과 비전으로 삼아도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법학부가 재미없다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영상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을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공연 영상 전공, 그리고 문화 컨텐츠 창업이라는 학생 설계 융합 전공을 제가 이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뭐 창업 수업이라든지 관련된 언론 수업, 뭐 컨텐츠 수업 등 이런 여러 수업을 조합을 해서 제가 직접 커리큘럼을 짤 수 있었고, 그게 제 지금 현재 진로 탐색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전공을 탐색하거나 선택하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학교 내 지원 체계나 제도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자유전공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졸업하신 고학번 선배님들과 1대1로 실제로 졸업하신 후에 그 필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실제 대학교 내 전공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공연영상학과 그 문화 콘텐츠 창업이라는 학생 설계 융합 전공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저희 학교에 없는 전공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다 보니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어요. 근데 저희 학생 설계 융합 전공을 지원해 주시는 그 융합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이런 과목은 어때요? 라고 상담을 요청하면 엄청 친절하게 학사 상담을 해주시고, 또 담당 교수님 한 분을 배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찾아뵈서 저의 진로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넋두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융합 교육원 그리고 교수님의 지도가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고, 제 전공 설계에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장 와닿고 도움이 되었던 건 아무래도 팀 제도 시스템인데요. 해리포터처럼 이제 각 기숙사별로 교수님 한 분을 필두로 모여서 다양한 전공의 다양한 학년들의 학생들이 섞여서 소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다양한 조언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저는 가장 팀 제도가 저의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 그리고 고민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호크마 멘토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호크마 멘토란 이미 전공에 진입한 선배님들과 아직 전공을 진입하지 않은 신입생들이 분반을 이뤄서 멘토 멘티 활동을 하는 제도입니다. 분반 멘토분들은 다양한 전공의 선배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다양한 전공의 선배님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전공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멘토분들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멘티들의 질문에 대해서 수시로 답변을 남겨주시는데, 호크마 교양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모든 질문과 답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걸 많이 보면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역시 경험자인 선배님들과 또 교수님들의 조언과 상담이 전공을 탐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대학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한다고 했을 때 좀 걱정됐던 점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전공을 선택하여 입학하지 않았다면 대학 생활 내에 좀 소속감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춰 대학 전공을 선택한다기보다는 대학 이름 혹은 과 이름만 보고 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주변을 봐도 반수를 한다던가 힘든 과정을 거쳐 전과를 하는 등의 그러한 예시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오히려 제 전공과 적성을 찾아가는 자율전공학부에서의 진로 탐색 과정이 전혀 걱정이 되거나 힘들지 않았고, 또한 저희 대학교는 1학년 전부가 자율전공학부이다 보니 그러한 어떤 소속감 문제라던가에 대한 걱정은 딱히 없었습니다. 저도 대학을 이제 들어갈 때 100% 자율전공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선택지가 많아서 그 선택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일단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적성이랑 흥미에 맞추는 걸 우선으로 했거든요. 일단 해보자.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선택지가 많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내가 다른 전공 더 찾아볼 수 있어.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기회가 많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뭐 이 전공도 조금 맛보기를 할 수 있고 이 전공도 좀 탐구를 할 수 있고 이런 선택들이 오히려 제 지금 전공 선택하는 거에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입학하기 전에는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입학한 후에 이제 막상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1학년 때나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나 이런 학생 사회 조직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여러 프로그램들도 잘 마련이 돼 있어서 다른 학우들과 친해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과가 정해져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소속감이 조금은 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비슷한 사람들과만 교류를 하다 보면 좁은 시야 속에 갇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호크음악 교양대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전공 탐색을 하고 2학년 때 각자 적성에 맞는 다양한 전공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을 보면 컴공, 경제, 경영, 심리, 융콘 되게 다양한 전공들에 진입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학 생활 내내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감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된다면 그것 또한 기숙사와 분반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저는 혼란스러웠었는데요. 그럴 때 저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학과별 교육과정을 통해서 관심 있는 전공이나 들어보고 싶은 전공들을 좀 추려서 들어보려고 노력하면서 전공 탐색을 최대한 낭비 없이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공을 고민 중인 우리 전국의 많은 학생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입시 때는 사실 성적만 보고 달려가니까 진로나 전공에 대해 고민할 기회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여러 전공을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고 많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랑 경험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율전공학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도전 그리고 경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보다는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에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은 꿈을 제한하는 곳이 아니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고민하지 말고 대학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큰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 진로를 못 정했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하셔서 조금 더 자신의 전공을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생분들의 실제 경험담을 들으면서 학생 관점에서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또 어떻게 좋고 또 전공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떤 점이 좋은지 또 학내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어려운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학생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런 자리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